1985년 여름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지역에서 23세 박은희 씨는 전자부품 조립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공이었습니다. 구독 누르고 시청하시면 사건을 재구성하여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은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인물 나이, 이름, 지역, 종교 모두 각색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박은희 씨는 충청남도 서산에서 올라온 지 2년째였고 공장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성실하게 일하는 것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매우 규칙적이었고 오전 7시 30분이면 기숙사를 나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공장으로 출근했으며 오후 6시에 퇴근한 뒤에는 동료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거나 곧장 기숙사로 돌아가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박은희 씨가 다니던 공장은 당시 반월공단에서 중간 규모의 사업장으로 약 150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이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박은희 씨는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21세 김영숙 씨, 24세 이순자 씨와 친하게 지냈고 세 사람은 출퇴근을 함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85년 7월의 어느 날까지도 박은희 씨의 일상은 특별할 것 없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녀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정기적으로 송금하며 언젠가는 돈을 모아 작은 가게를 차리고 싶다는 꿈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공단 지역의 생활은 단조로웠지만 박은희 씨는 불평 없이 자신의 일을 해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그녀가 다니던 길은 공장 정문에서 나와 큰 도로를 따라 직진한 뒤 작은 골목길을 지나 기숙사에 도착하는 약 700m 정도의 거리였고 주변에는 다른 공장 노동자들도 같은 시간대에 오가는 익숙한 동선이었습니다. 1985년 7월 18일 목요일까지 박은희 씨의 생활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 그녀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녀가 내일도 똑같이 출근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1985년 7월 19일 금요일 박은희 씨는 평소와 같이 오전 7시 30분에 기숙사를 나서 공장으로 출근했고 하루 종일 작업 라인에서 일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기 때문에 동료들 사이에서는 주말을 앞두고 퇴근 후 함께 저녁을 먹자는 이야기가 오갔고 박은희 씨도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 6시 정각에 퇴근 종이 울렸고 박은희 씨는 김영숙 씨, 이순자 씨를 포함한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공장 정문을 나섰습니다. 5명은 공장 근처의 한 중국집으로 향했고 오후 6시 30분경 자장면과 탕수육을 주문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 중 동료들은 주말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박은희 씨는 토요일에 시장에 가서 고향 부모님께 보낼 물건을 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오후 7시 30분경 마무리되었고 5명은 함께 중국집을 나섰습니다. 중국집 앞에서 3명은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고 박은희 씨는 김영숙 씨와 함께 기숙사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7시 40분경 두 사람은 큰 도로를 따라 걷다가 한 편의점 앞에서 잠시 멈춰 섰고 김영숙 씨는 담배를 사기 위해 근처 담배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박은희 씨는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말했고 김영숙 씨가 담배가게에서 나왔을 때 박은희 씨는 담배가게 앞 공중전화 부스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고 오후 7시 50분경 기숙사가 있는 골목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김영숙 씨는 기숙사와 반대 방향에 있는 친구 집에 잠깐 들러야 한다며 박은희 씨와 헤어졌고 박은희 씨는 혼자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영숙 씨는 박은희 씨에게 내일 보자고 인사를 건넸고 박은희 씨도 손을 흔들며 응답했습니다. 그것이 김영숙 씨가 박은희 씨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1985년 7월 20일 토요일 오전 6시경 기숙사 사감이 박은희 씨의 방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침대는 전날 아침 그대로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의 소지품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감은 처음에 박은희 씨가 친구 집에서 자고 온 것으로 생각했지만 오전 9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감은 같은 기숙사에 있는 김영숙 씨에게 박은희 씨를 봤는지 물었고, 김영숙 씨는 전날 밤 7시 50분경 골목 입구에서 헤어진 이후로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영숙 씨와 사감은 함께 박은희 씨가 걸어갔을 골목을 따라가 보았고, 기숙사 건물 주변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경 사감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고, 안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기숙사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영숙 씨를 포함한 동료들은 전날 저녁 박은희 씨와 함께 식사를 했고, 마지막으로 본 시각과 장소를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은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골목 입구부터 기숙사까지의 구간을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주변 주민들에게도 혹시 전날 밤 이상한 점을 목격하지 않았는지 문의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기숙사에서 약 300m 떨어진 한 공터에서 박은희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공터는 공장 건물 뒤편에 위치해 있었고, 평소에는 사람들이 거의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었지만 박은희 씨의 퇴근 동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지점이었습니다. 공터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상태였고, 주변에는 버려진 건축 자재와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박은희 씨의 시신은 공터 안쪽 풀숲 사이에 쓰러져 있었고, 발견 당시 옷은 흐트러져 있었으며 얼굴과 목 부위에 명확한 손상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이 현장에 도착해 정밀 조사를 실시했고, 박은희 씨의 시신 상태와 주변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부검 결과 박은희 씨는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망 추정 시각은 전날 밤 8시에서 10시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현장에서는 박은희 씨의 가방이 시신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가방 안에는 지갑과 신분증, 그리고 월급 봉투가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금품을 노린 강도 범행이 아님을 시사했습니다. 박은희 씨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몸 곳곳에 멍과 찰과상이 있어 범행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손톱 밑에서는 제3자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고, 이는 박은희 씨가 범인에게 저항하며 핥힌 흔적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현장 주변 땅바닥에는 끌린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고, 이는 박은희 씨가 다른 곳에서 습격당한 뒤 이곳으로 끌려온 것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공터 입구부터 시신이 발견된 지점까지의 동선을 추적했고, 여러 개의 발자국을 채취했습니다. 발자국 중 일부는 박은희 씨의 것이었고, 다른 일부는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공터 주변을 조사한 결과 입구 근처 풀숲에서 박은희 씨가 착용하고 있던 머리핀이 발견되었고, 이는 그녀가 이 지점에서 처음 습격당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는 박은희 씨의 상처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사건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타살이며, 범인은 상당한 힘을 사용해 그녀를 제압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박은희 씨의 목에 남아있는 손자국을 분석한 결과 범인은 성인 남성으로 추정되었고, 양손으로 목을 조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나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인은 맨손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박은희 씨의 생활 반경과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가장 먼저 공장 동료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박은희 씨와 함께 일했던 동료 약 30명을 개별적으로 조사한 결과 그녀와 특별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없었고, 모두 성실하고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영숙 씨와 이순자 씨는 경찰에게 박은희 씨가 최근 누군가에게 스토킹을 당하거나 위협을 받은 적이 있는지 물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박은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골목 입구부터 시신이 발견된 공터까지의 구간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했고, 7월 19일 오후 7시 5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그 일대에서 이상한 점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한 주민은 그날 밤 8시경 공터 근처에서 남성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히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했고,
여성의 목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그날 밤 공터 방향에서 짧은 비명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당시에는 고양이 싸움 소리로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공장 남성 직원들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켰고 특히 박은희 씨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보이거나 접근했던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공장 관리자는 박은희 씨가 일하던 부서에는 남성 직원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또한 기숙사 주변을 배회하거나 여공들에게 추근거렸던 의심스러운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았고 몇 명의 용의자를 소환해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반월공단 지역에는 많은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생활하고 있었고 주변에는 술집과 유흥업소들도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오갔기 때문에 특정 인물을 지목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단서들이 수집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박은희 씨의 손톱 밑에서 발견된 피부 조직의 DNA를 분석했지만 당시 1985년에는 DNA 감식 기술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장에서 채취한 발자국들도 여러 사람의 것이 섞여 있었고 범인의 것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박은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각부터 시신이 발견된 시각까지의 시간대의 그 일대를 지나간 차량들도 조사했지만 당시에는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일부 목격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고 한 목격자는 그날 밤 8시경 공터 근처에서 중년 남성이 급하게 걸어 나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다른 목격자는 같은 시각 젊은 남성 2명이 공터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상반된 증언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언들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했지만 목격자들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인상착의를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박은희 씨가 착용하고 있던 시계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범인이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주변 전당포나 중고품 거래처를 조사해도 해당 시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공장 동료 중 한 명은 경찰 조사에서 박은희 씨가 몇 주 전 퇴근길에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확인하지 못했고 박은희 씨 본인도 확신하지 못하는 듯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주변에서 여공들을 스토킹하거나 미행한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조사했지만 박은희 씨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증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2달이 지나면서 수사는 점차 동력을 잃어갔습니다. 경찰은 용의선상에 오른 여러 인물들을 반복적으로 조사했지만 명확한 물증이나 자백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박은희 씨의 부모님은 충남 서산에서 안산으로 올라와 경찰서를 찾아가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했지만 경찰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적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박은희 씨의 어머니 52세 이순례 씨는 딸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그리고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 해결의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석 달 후 공개 수배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았고 몇 건의 제보가 들어왔지만 대부분 소문이나 추측에 불과했고 구체적인 증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장 측은 박은희 씨를 추모하는 작은 행사를 열었고 동료들은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1985년 말이 되자 경찰은 다른 사건들에 인력을 투입해야 했고 박은희 씨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사건 파일은 미제 사건 보관함에 들어갔고 담당 형사는 언젠가 새로운 단서가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월공단 지역의 여공들 사이에서는 한동안 이 사건에 대한 공포가 퍼졌고 많은 여성들이 혼자 다니기를 꺼려했으며 가능한 한 동료들과 함께 다니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점점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져 갔고 새로운 일상이 그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박은희 씨 사건은 1985년 이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밤 그녀가 정확히 누구를 만났는지, 왜 공터로 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범인이 어떻게 그녀를 그곳으로 유인했는지는 끝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숙 씨와 헤어진 오후 7시 50분부터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오후 3시 30분까지 박은희 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오직 범인만이 알고 있을 뿐입니다.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강제로 끌려갔을 가능성, 또는 누군가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습격했을 가능성 등을 검토했지만 어느 것도 확증할 수 없었습니다. 박은희 씨의 부모님은 딸의 죽음 이후 몇 년간 안산을 방문하며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한 수사를 진전시키기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순례 씨는 2000년대 초반 세상을 떠났고 딸의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끝내 보지 못했습니다. 박은희 씨의 55세 아버지 박철수 씨도 몇 년 뒤 세상을 떠났고 두 분 모두 딸을 죽인 범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이 사건은 1980년대 산업화 시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던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취약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비극적 사례로 기록되었고, 당시 부족했던 수사 기법과 증거 보존 체계의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도 이 사건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으며 경기 남부경찰청은 과거 미제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다시 검토했지만 당시 수집된 증거물 대부분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아 현대적 감식 기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은희 씨가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골목은 이제 재개발되어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고 그녀가 일했던 공장도 오래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23세 젊은 여성의 생명을 빼앗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